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고요. 미래인문학이라고 하는 미래를 전망해보고 또 미래를 향해서 가는 연구를 하고 있는 이종관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있게 어떤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그 미래라는 문제 굉장히 모호하고 또 막연한 문제이죠.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지, 더군다나 앞으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의해서 어떤 미래가 오게 될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만약 그 안에 불안한 어떤 징후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를 해가면서 좋은 미래로 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래라는 문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막연하고 모호한 문제죠. 그래서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사실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 한번 그려보고 또 전망해보고 비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어떤 도시를 될까를 한번 그려보면 일단은 인간은 허공에서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도시에서 살아야 되고, 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만들기도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은 인간이 도시를 만들지만 도시가 곧 또 인간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미래의 도시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미래의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도시가 어떻게 될까를 전망해 보거나, 아니면 나는 어떤 미래의 도시에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거, 또 나아가서는 저 같은 사람은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도시를 물려주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거, 이것이 미래를 생각해 보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의 도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모습으로 미래의 도시가 그려질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구들이 서울로 모여들고 있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아파트를 짓고 살게 될 그런 가능성이 많고요. 거의 모든 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좀 배달을 시켜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트렌드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미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고층 아파트에 우리가 살면서 초고속으로 모든 것을 배달시키는 라이프 스타일을 더욱더 강화된 방식으로 살게 될 것이죠. 이러한 배달의 문제를 초고속으로 해석하는 가장 첨단의 과학기술은 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도시는 어떻게 될까? 빽빽히 들어간 고층 아파트에 정말 수십만 대의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미래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 같은 테슬라의 창업자가 그리고 있는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는 굉장히 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산불이 막 어마어마하게 번져나가고 있고, 이런 것이 다 이제 기후 위기, 이런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구를 떠나서 화성에다 식민지를 개척하고 살아야 된다. 그 앨런 머스크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화성에 가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의 도시는, 사실은 이건 현재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현재 있는 도시인데 왜 미래의 도시가 될 수 있냐 하면,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소위 지속 가능한 도시 1위라 지목이 되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디냐면 바로 스웨덴의 스톡홀름 같은 도시입니다. 아늑하고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또 자연과 인간이 함께 호흡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현재에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개의 도시 가운데 첫 번째,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고층 건물과 드론이 수십만 대 날아다니는 그러한 도시, 또 아니면 화성 도시, 아니면 스톡홀름과 같은 지속 가능한 도시, 어떤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미래의 도시가 될지,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전개돼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미래를 그려보면 미래의 어떤 그림이 좀 더 선명하고 명료하게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2020년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대재앙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대재앙을 만나면서 집으로 도피해버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집으로 도피한 것이 아니라 집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자체는 전부 지금 디지털 공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디지털 공간으로 모든 걸 올려놓았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두 가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극단의 양극화죠.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핑거 쇼핑이라고 하는,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의 물품을 정말 순식간에 쇼핑을 하면서 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우리의 소비 문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천문학적 규모의 폐기물과 쓰레기가 양산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세계와 동물의 환경을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혼란의 첫 번째 아주 구체적인 징후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인수공토 전염병이죠. 일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는 정말 극단의 빈부격차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폐기물 양산에 의한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가 이미 잠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디지털 전환으로는 안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면서 가치를 존중하는 그러한 경제 체제로 대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 체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선형 경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선형 경제는 쓰레기 아니면 폐기물 양산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혁신하지 않고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인류를 진입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경제 체제는 뭐냐? 바로 순환 경제 체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순환 경제 체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발전된 첨단 기술을 통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또 보다 가치 있게 운영하는 그러한 새로운 순환 경제가 필요한데, 그것을 스마트 순환 경제 내지는 디지털 순환 경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디지털 내지는 스마트 순환 경제는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잘 조율시켜 가지고 모든 존재하는 것에서 가치를 발견해서 가치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또 새로운 산업을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내면서 인간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함께 조화롭게 융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경제 체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ESG 같은 것을 기초로 해서 스마트 순환 경제를 창조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표현에 따르면 폭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기관에 따르면 2030년쯤 되면 스마트 순환 경제를 중심으로 한 시장이 한 4,500조 달러가 형성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와 같은 경제체제, 즉 가격 중심, 경쟁, 그 다음에 소비, 소모 경제를 가지고 있다가는 4,500조 달러의 시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스마트 순환 경제로 경제를 혁신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가격보다는 가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소모보다는 모든 가치를 존중하는, 그래서 경쟁보다는 융화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경제 체제를 빨리 구축을 해야 되고, 바로 미래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은 미래에 어떻게 돼야 될지를 또 많은 사람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면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포스트 휴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 논의를 이끌어가는 대세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해서 첨단 기업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첨단 기업들이 그리는 미래의 인간은 뭐냐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 인공지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간을 끊임없이 개조해서 인간의 성능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성능으로 증강시키는 그러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즉 첨단 기술을 통해 가지고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증강된 인간을 포스트 휴먼, 우리와 같은 인간과는 다른 차원에 속하는 인간 이후의 존재자 포스트 휴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성능이 증강돼서 어떤 낙원을 선사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성능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 숨어 있습니다. 또 인간을 이렇게 성능으로만 이해하게 된다면 성능에 의한 서열화가 일어나겠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성능 위주로 서열화시키고 성능이 나쁜 인간들은 제거하려고 하는 정치체제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 정치체제가 뭐냐면 바로 우생학이라고 하는 1930년, 40년대의 과학을 기초로 해서 인종 청소를 하려고 했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정치체제는 나치였습니다. 지금 현재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미래의 인간을 그리고 있는 첨단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의 인간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을 성능 위주로 서열화시키는 전체주의로 빠져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미래를 포스트 휴먼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인간이 뭐냐를 우리가 스스로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정말 가치 있는 미래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미래의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저희 같은 사람보다는 지금 정말 젊은 세대들이 그 미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는 미래가 무엇이어야 될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또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여러분들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성세대들이 좋은 많은 일을 했지만은 동시에 그들도 의도하지 않았던 나쁜 함정을 만들어 놓은 곳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경쟁이죠. 또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물질과 가격 위주로 따지는 그러한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돈만이 지을이고 또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그걸 갖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인간에게 다가올 위기를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선형경제의 함정에서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선형경제에서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 미래의 인간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인간은 포스트 휴먼이나 사이버그가 아니라 스마트 시티즌이 되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스마트 시티즌은 뭐냐면 지능적인 인간이 아니라 지성적인 인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능은 범죄자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능은 이기적인 인간은 더 잘 갖습니다. 그러나 지성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타인을 존중하는 업그레이드된 정신의 능력 이런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성을 가진 진짜 스마트한 인간이 미래의 진정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래 세대는 반드시 스마트 시티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지식 온. 우리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 중심의 스마트 시티즌이 되어야 진다 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지식을 온 시켜준 저는 이종관이었습니다.